네, 안녕하세요. 세봄 커뮤니케이션 강은하입니다. 오늘도 IR 피칭 발표 방법에 관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하나씩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요. 오늘은 청각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들, 말하는 속도에 관한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IR 피칭 Q&A 시간 오늘도 정답보다는 해답으로 같이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저한테 주셨던 질문인데요.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강의한 이후에 그날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하면 감점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오늘도 OX로 말씀드릴게요. 네, X입니다. 네, 평가 항목에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감점 이런 항목은 없습니다. 네, 이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더 상쇄시키거나 더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지, 더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소리가 허스키하면 감점시키는 기관이나 기업체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가서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스키에 대한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 또는 바꾸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질문이죠. 네, 허스키를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죠? 네, 쇳소리가 조금 나거나 조금 깔끔하게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더 매력이 좀 있거나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허스키인 목소리의 음역대를 계속 고음으로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피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음가란 한 음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떤 선호도와 다른 문제입니다. 전달력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허스키하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끼셨거나 혹시라도 그런 지적을 받으셨다면 말씀하시는 속도를 먼저 늦춰보시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어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게 대면 평가일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전화통화보다는 영상통화가 더 반갑고요. 영상통화보다는 만나서 이렇게 손 한번 잡고 악수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대면 평가일 때는 허스키라는 것이 감점되지 않게 다른 것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대면일 때는 어떻습니까? 제한된 작은 화면, 그리고 제한된 음성 전달,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돌출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스키가 감점되지는 않지만 이게 신경 쓰이시는 분은 말씀의 속도를 늦춰보시고 특히 피읍, 티읕, 히읗 이런 자음의 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질문 주셨기 때문에 굳이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점보다는 내가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특히 허스키 하시다면 사전에 물 꼭 드시고 들어가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밀가루 들어가 있는 음식은 발표하시기 전에 또는 평가 받으시기 2시간 전에는 안 드시는 게 의학적으로도 권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대를 더 마르게 하거든요. 허스키한 그 목소리를 보면 성대와 성대 사이가 V자로 된 2개의 주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름이 매끈하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소리가 나가는데 이 가운데가 약간 부어 있거나 약간의 혹이 있어서 가운데 바람이 새는 소리가 음가에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읗, 티읕, 피읕 이런 자음의 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성대를 더 건조하게 시키는 게 밀가루 음식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유제품, 우유 한 잔 드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정도로 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건 논문에 나와 있거나 학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허스키 외에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 꼭 허스키가 아니더라도 음성 우리가 들릴 때요. 비대면 평가할 때 마이크나 또는 하울링 생기는 것 때문에 여러 심사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영상 자료로 제출할 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과연 녹음을 하시고 녹화를 하시고 나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내신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울림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파일을 그냥 제출하셔서 안타깝게 그런 정도는 감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면 평가할 때
또는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할 때 우리가 마이크 대고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데모데이 때나 이럴 때는. 그러면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시면 허스키 보이스는 훨씬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뜨려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도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지만 댁에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때 우리 흔히 스마트폰 구입하면 같이 딸려오는 이어폰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그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 사용하시면 되는데 허스키가 아닌데 감점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시면서 손으로 만지시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부스럭부스럭 소리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중요한 기술, 제품, 서비스 차별화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잘 하려다 보니까 불필요한 제스처가 들어가면서 음성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 최근까지 심사자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요소로 또 허스키 소리나 불필요한 소리를 만들지 않도록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소리 음색만 가지고 단점으로 삼거나 감점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역대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허스키의 고음인 분들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세요. 음을 좀 낮춰서 천천히 말씀해 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나는 조금 진중하게 말한다라는 느낌 정도만 실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허스키의 저음은 대신에 좀 울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여러분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 기술명, 서비스명 그 단어들이 있죠. 명사의 단어들을 조금 더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모음의 연습을 해보시면 그런 발음이 잘 안 들리는 것까지 같이 보완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목소리가 허스키한다고 감점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또는 허스키 보이스처럼 또는 아니면 음성에 불필요한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대면 평가일 때, 대면 평가일 때 신경 써주시는 디테일을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발표할 때 크게 말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크게 말하면 좋은 평가를 받죠. 잘 들리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드릴 수 있는 답은 O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디테일하게 전체 모든 문장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세요. 네, 저분이 전직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정 직업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소리를 지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감 있게 크게 말씀하신 걸 텐데 들을 때 약간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다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X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막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세봄 커뮤니케이션 대표 강은하입니다. 이거를 보통 대화 때 하는 얘기라고 했을 때 크게만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세봄 커뮤니케이션 대표 강은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네, 마이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덜 크게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말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시위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냥 그 어투만 느껴지시죠? 그러면 발표가 잘못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코칭을 해보거나 또는 데모데이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10팀이 발표하면 한 2~3팀 계세요. 왜 저렇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자신감은 처음에 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어투나 결에 너무 신경 쓰신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을 크게 얘기해야 될까요?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소시적에 마이크를 좀 잡으셨구나 또는 연습을 제대로 잘 많이 하셨구나 하는 분들은 어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네.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말 끝을 힘을 주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노래처럼 그 어조만 남아요. 그래서 내용이 남게 하려면 저도 지금 버릇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죠. 서술어에 힘주지 마시고 명사에 힘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에듀테크 관련한 그런 기업들을 또 단체로 이렇게 여러 팀을 코칭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모르고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대표님 너무 동화 구현하는 것 같으세요 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냥 친한 사이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동화구연처럼 돼요. 네. 굉장히 세련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럼 이제 뭔가 포장지가 너무 많이 섞인 스피치가 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듭니다. 듣는 사람들은. 포장지는 많은데 그 내용은 요만하다 이런데 그 요만한 내용이 내게 필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이렇게 바꾸거나 획기적인 게 아닌 이상 기대감이 너무 낮아지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버릇이 있으시다면 공개 발표나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명사만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명사만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죠?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서술어를 어미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문맥을 압니다. 문맥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께 제작하기 전에 오면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최근에 한 정부 기관에서 어느 한 기관의 심사자로 가셨던 여성 그 대표분이 해주신 말씀이신데 니즈 또는 사업 계획서 이런 부분이나 피칭하실 때 앞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이라고 그냥 크게 나누면 주로 앞부분만 연습하신 분이 많더래요. 네, 저도 그걸 사실 느끼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는 이제 앞에는 연습한 대로 잘 되다가 중간부터 막 떨리시니까 또는 긴장이 되시니까 얼버무려지시거나 힘을 주어야 되는 본론과 결론보다 앞부분은 뭔가 뭐 오프닝과 또 화려한 그런 언변 막 보이다가 뒤에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문이 정해져 있어요. 에듀테크랑 관련된 부문이다. 농산품 관련 부분이다. 6차 산업 부분이다. 또는 뭐 기술 창업 부분이다. 어떤 특정 부문이 정해져 있다면 그 부문의 니즈는 거의 몇 가지로 딱 압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자들이 하루에 평가할 때 많게는 50팀까지 서류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니즈 1, 2, 3번 중에 돌아가면서 50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니즈가 한 15개씩 반복이 되겠죠? 실제로 그 니즈는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기술이 서비스가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무엇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무엇을 해서 마지막에 힘을 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표할 때 크게 말한다, 크게 말해서 힘주어 말할 부분은 따로 있다. 명사와 회사명과 발표자의 성함과 그리고 핵심 키워드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팁 하나 드리면요. 비대면 평가가 많아지고 있어요. 비대면 평가일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은 보통 이제 스카이프로 많이 연결해서 하시거든요. 줌을 연결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보안상 이제 스카이프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카이프로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발표하는 나를 영상에 비추고요. 건너편에 이제 화면으로만 만나고 있는 그 심사위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발표자의 스카이프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분에게 지원을 해야겠다. 이분은 몇 등으로 처리해야겠다. 이분은 조금 미진하다.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면 PPT 화면을 보면서 발표자가 발표하지 않고요. 그냥 발표를 해요. 발표자는 자기 PPT 화면을 보고요. 심사자는 출력되어 있는 출력물의 PPT나 또는 옆에 따로 펼쳐놓은 PPT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발표자 말을 따라가기가 막 버거워져요. 그래서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 어느 부분이 좋으냐면 카테고리가 바뀔 때 이건 기술의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 항목이 변할 때 있죠. 그럼 특장점의 1, 2, 3 이건 같은 카테고리.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다. 이런 나의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는 건 또 다른 카테고리. 이렇게 봤을 때 카테고리와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전환점일 때는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라는 식으로 깜빡이를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또는 비상 상황일 때 비상 깜빡이 켜는 것처럼 신호를 드리는 게 좋은데요. 제스처를 많이 쓰시거나 그때 뭔가 뭐 불빛을 보여주시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부분을 힘주어서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몇 페이지 정도를 약간 페이지를 언급해 주신다면 심사자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따라가는 흐름을 연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의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발표자가 쥐고 있습니다. 대독하듯이 그냥 낭독하듯이 읽어버리시면 굳이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평가할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그냥 녹음 파일을 내죠. 실시간으로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첫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또는 그런 개요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변할 때 크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발표 내용이 많은데 조금 빨리 말해도 되나요? 네. 방송하다 보면 가끔 뭐 그런 말씀들 하시죠? 프로그램에서 FD분이 막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굳이 그런 경우 없으신데 왜 빨리 말씀하실까 싶고요. 빨리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로 X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 됩니다. XX. 대문자 X로 말씀드릴게요. 발표 내용이 조금 많으면 줄이셔야 돼요. 네. 이걸 다 하려고 하시는 욕심을 부리시기 때문에 내용 전달도 안 돼, 말 속도가 빨라, 전달도 안 돼, 결국 남는 게 없어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절한 속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하는데 적절한 속도가 있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팁이기도 하고요. 연습하실 때 메트로놈 삼으실 수 있는 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중학생 정도 이상의 나이면 두루 평온하게 들을 수 있는 속도가 1분에 360음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 아나운서들이 직접 쓴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스피치 관련된 학회에도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현재 가장 적절한 속도는 1분에 360음절. 자, 저는 이제 강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그걸 언제 세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기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정도가 360음절을 매일 듣고 계십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방송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앵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기준이 그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쳤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정리를 드리면 A4지 또는 한글 문서, 워드 문서에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바꾸지 않고 글자 자감, 폰트 바꾸지 않고요. 그냥 바로 치셨을 때 6줄에서 8줄 정도를 1분 동안 말씀하신 속도, 그 속도가 적절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전체를 통으로 천천히 말씀하시는 건 의미가 없죠. 이 부분은 조금 연결이 더디더라도 약간 시간차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하는 정도의 내용은 부분 일부러 느리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강약 조절과 속도 조절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논문으로 쓰려고 조사했던 적이 있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전국 단위 분포, 지역, 성별, 그다음에 연령 다 섞어서 실제로 듣기평가처럼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0대는 이보다 360음절보다 빨라야 신뢰도를 높게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50대 이상은 360음절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말해야, 그러니까 좀 느리게 말해야 신뢰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앞에 있는 심사자가 20대가 평가하는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대다수는 40대, 50대 이상의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빨리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다라고 제가 대문자로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이걸 다 언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냐고 막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자,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 삼성이나 애플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할 때 얼마나 많은 인력과 세월과 비용이 들어갑니까? 30초 광고로 끝냅니다. 신제품 광고는. 거기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딱 한 가지의 키 핵심 메시지만 담겨 있죠. 그걸 중심으로 약간의 살만 붙이시면 되는데 막 서사적으로 내가 이걸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고 알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스토리보다는 이게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어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핵심 메시지, 키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거 위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줄이시고 1분에 360음절, A4지 6줄에서 8줄 정도의 분량
1분 동안 말씀하신 속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발표 때 제품 설명 동영상을 넣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고민이 좀 많아요. 네, 이것도 동영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고 발표자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O와 X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영향이 다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 O로 말씀드리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O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5분 발표예요. 그런데 한 2, 30초 정도의 스케치 정도의 짧은 그런 광고나 그런 영상을 만드셨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발표를 제출하시는 상황이라면 동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하시고 발표자가 사라지겠죠? 물론 뭐 굉장히 기술이 좋으셔서 편집하셔가지고 동영상 화면 하단에 발표자가 나와 있고 그렇게 편집하실 수 있다면 베스트지만 또 그것 또한 그 제품의 영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도 저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O와 X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대비 이 동영상을 보는 게 지루하지 않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절대 우위가 있으시다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연을 하실 수 없거나 또는 어디로 모셔가서 그걸 보여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짧은 동영상이 임팩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발표 단위 시간 대비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도록 영상 자체도 편집하시거나 줄이시거나 일부만 공개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은 동영상에 전체적으로 이제 X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간 대비 동영상이 다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X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 청각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내 청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내 음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연습하는 방법도 매우 많이 다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연습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